이게 돈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CEO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더 줄여봐. 더 줄일 수 없어? 이 정도 목표 해가지고 더 가져와봐.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유엔기후 특사 마크 카니, 사모펀드와 왜 비밀 회동하나? 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마크 카니라는 인물은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전직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총재였고요. 유엔기후 특사이자 현재 Gfens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마크 카니가 이달 11일 영국 런던에서 대형 사모펀드 회사들과 비밀리에 만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하면 마크 카니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사모펀드 업계의 환심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크 카니는 Gfens, 탄소 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기후 당사국 총회 있지 않습니까? COP26라고 불렀던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활동하겠다 해가지고 Gfens라는 걸 만들고 금융사들이 모여가지고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 Gfens의 마크 카니가 이제 수장인데 사모펀드 회사들이 여기에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밑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또 Gfens를 먼저 보시면 일단은 이게 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제 COP26, COP26라고 불렸던 곳에서 이제 설립이 된 이니셔티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이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축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0개 이상 금융사가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모펀드 회사들이 기후에 관심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행동주의 투자자도 있고 그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 관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이니셔티브를 선택을 했는데요. Gfens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기후 협정 1.5도 기준에 맞춰서 넷제로 목표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많지 않습니까? 빠르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Gfens의 목표를 맞추는데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Gfens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공동 대표로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 우리가 아는 그 블룸버그 있지 않습니까? 블룸버그 통신? 거기에 회장이 마이클 블룸버그인데 공동의장으로 이제 합류를 했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TCFD,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이제 금융권에서 굉장히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공시에 관련한 겁니다. 이제 기후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느냐라는 이제 권고안을 TCFD가 내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TCFD 권고안을 법제화시켰죠. 네, 그런 이제 TCFD 의장이기도 하고요. 또 전 SEC 회장이자 TCFD 사무국장인 메리 샤피로, 이분도 유명하죠. 이분도 이니셔티브를 맡아서 이제 사무국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보시죠. 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들이 이제 Gfens 아니고 다른 이니셔티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크 카니랑 사모펀드 회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결국에 마크 카니는 이제 사모펀드 회사들도 Gfens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고요. 사모펀드 회사들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만약 이게 되면 어쨌든 기후 목표는 더 강화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심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회사 중에 이제 블랙스톤도 유명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핫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원래 블랙스톤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나와서 이제 스톤보다 큰 락을 만들겠다 해서 돌보다 뭐 바위라고 해야 되나요? 돌보다 큰 거 만들겠다 해서 블랙락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거기서 이제 뭐 BC 파트너스, KKR도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임원들이랑 런던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영상 나갈 때쯤에 이미 만나서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KKR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이제 164개 사모펀드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Climate International이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여기서 Climate International은 이제 회원들한테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5도로 제한한다는 파리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요청. Gfens는 그걸 목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속력 있는 목표는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해 있고요. 그러니까 19년 9월에 결성됐고 177곳이라고 하네요. 회원사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클라이밋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수집한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인터내셔널이 이제 지속가능성 자문회사 유명한 회사입니다. ERM이라는 곳이랑 협력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이런 표준을 도입하는 그런 연구를 냈다고 합니다. 또 여기도 이제 기후 목표 설정해야 되는 거, 이제 탄소 회계, 탄소 발자국 수집,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PCAF 기준도 도입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나름의 측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뭐 간단히 ERM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ERM 코리아가 있습니다. 50년 정도의 이제 세계 최대 ESG 컨설팅 사고, 이런 아마존, 애플, 삼성, 넷플릭스 같은 이런 큰 고객사를 두고 있고, 한국 사무소는 99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새 또 이 인터뷰 중에 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ESG가 이제 최근에 규범화되고 있는데, 이전에 뭐 연성규범이라고 했지만 지금 거의 경성규범화돼서 굉장히 안 지키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예전에 들어보니까 여기 컨설팅사의 실무진만, ESG 팀 실무진만 찾아왔었는데, 요즘은 CEO, CFO 등 C-레벨 임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ESG에 대한 관심을 윗선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ESG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게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이게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CEO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답니다. 더 줄여봐. 더 줄일 수 없어? 이 정도 목표 해가지고 더 가져와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센티브 강조했었는데, 어쨌든 CEO 레벨에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IBM이 최근에 그 로이터 기사인데, IBM이 연구소가 40개국 28개 산업에 3,000명 CEO 대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51%가 지속 가능성이 우리 도전과제 1위다, 우선순위 1위고, 또 요새 이사회 구성원 투자자 행동 요구, 행동주의 투자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80% 이상이 지속 가능성 투자가 결국 5년 동안 더 높은 비즈니스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즉 이게 뭐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돈을 벌어다 줄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기업이라는 게 이런 돈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CEO 레벨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경영에 반영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G펜즈도 11월에 이제 COP27 다음 게 열리는 거죠. 이제 기후정상회담 준비하면서 프레임워크 보고서 기타 지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OECD 이런 데도 이런 프레임워크 막 만들고 있는데, 이제 G펜즈도 금융권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만든다는데, 저희도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보시면 6월 달에 이제 권고사항을 내려고 합니다. G펜즈가 뭐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고배출 산업에서 금융섹터의 단계적 철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철도, 운송, 농업 부분에서 금융섹터가 효과적인 넷제로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진행 상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서 넷제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이 보기에 이제 6월 달에 나오니까 마크카니 회장이 이제 사모펀드 CEO들을 만나서 이게 합의가 제대로 되고 하면 이런 권고사항 안에서도 이제 사모펀드용 권고사항들이 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넷제로 목표를 내는 과학 기반 기후 목표 SBTI 있지 않습니까? SBTI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분도 그렇고 이제 사모펀드용 목표 설정 기준들, 표준들을 만들고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금융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 부분으로 나뉘어서, 마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산업별로 이렇게 나오듯이, 사스비 표준처럼 산업별로 나오듯이 금융 부분도 은행이면 은행, 자산운용사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가지고 좀 부문별 지침, 전체 지침과 부문별 지침들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